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누범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또 한 분이 댓글에다가 누범 좀 꼭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누범 부분이 여러분이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거지. 누범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하는 내용만 잘 보셔도 누범 문제는 아마 거의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누범 문제를 여러분 푸시려면 누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누범 관련된 문제가 사실 좀 있긴 한데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누범을 다 이해를 못할까봐 제가 일부러 문제들을 좀 조합을 좀 했어요. 그래서 누범에서 좀 필요한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들만 좀 모아놨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누범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누범을 조금 더 개념을 좀 잡아드릴게요. 제가 누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저기 기초 개념에도 좀 누범 개념을 잠깐 올려놨는데 누범은 누적이라는 뜻이죠. 범죄가 누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누적이 됐다는 뜻은 원래 범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범죄가 이렇게 하나 더 얹혀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가중처벌하겠다는 게 누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이게 누범이 되려면 밑에 범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여전히 이게 하나 존재해야 이 누범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누범의 요건은요. 우선 어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범죄가 사소한 범죄 갖고는 안 되고 이 범죄도 중한 범죄였었다는 거예요. 금고 이상의 선고가 됐어야 되고요. 이 선고가 돼서 이게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정이 집행이 됐는데 자, 이 집행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또 다른 죄를 지게 되면 그러면 누범이라고 그래요. 3년이 지나버리면 오래전에 했던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또 시비 걸지 말고 최근에 범죄를 저질렀던 놈이 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누범을 처벌하는 거지 10년 전에 있었던 걸 갖고 지금 와가지고 누범이라는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범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게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여기서 범죄를 저질렀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은 여기서 하겠죠. 여기서 처벌할 때 어느 때 누범이 되냐면 역시 금고 이상을 선고하려고 할 때만 누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범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중이 들어가는 겁니다. 2배를 가중하죠. 2배를 가중하는데 자, 누범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누범은요 아시려면 첫 번째 요 밑에 깔려 있는 거 이걸 전범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범죄 이 전에 있던 범죄를 일단 중한 범죄여야 돼요. 중한 범죄라는 것은 금고 이상이 선고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벌금 이런 것은 누범 취급 안 해요. 일단 금고 이상이 선고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그럼 금고 이상이 선고되고 나서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나서입니다. 누범이라는 건 일단 범죄가 끝났어요. 이 범죄가 끝났는데 새로운 범죄가 또 나와야 되는 거지. 범죄가 진행 중일 때 또 저지른 건 누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범은 집행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집행 중 이렇게 이럴 때 저지른 범죄는 누범이 될 수가 없어요. 집행 중. 집행유예 기간 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역시 집행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지금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도 가석방 기간이 지나야 집행이 종료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 중 이럴 때는 범죄를 저질러도 이건 누범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범은 집행이 종료가 되고 이 범죄는 다 끝나고 새로운 범죄를 갖다 얹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종료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누범은 이 범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범죄가 없어져 버리면 누범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 있던 범죄가 집행이 종료됐는데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아야 했다는 건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효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얘기는 얘가 이 선고율이 없어져 버리면요 이걸 누범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고했던 게 없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대표적인 일반 사면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를 일반 사면을 해버리면 이게 선고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떤 효력을 발생하죠? 우리 집행유예라는 거 뭐예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를 하죠. 이게 선고유예하고 다른 점이 선고유예는 선고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선고를 하지 않는 거지만 집행유예는 선고는 해요. 선고는 했다가 유예 기간이 지나면 돌아가서 이 선고력을
없애버리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아예 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기간 지나면 면소로 바꿔주는 것이고, 면소를 때려주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선고를 했다가 나중에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얘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선고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돼버리면 얘가 없어져 버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누범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일반 사면이 됐다 이러면은 요거는 누범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할 거는 일반 사면인지 특별 사면은 이후로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특별 사면은 집행만 면제하는 거예요. 집행만. 우리 가석방 하듯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광복절 특사 그러면요 앞으로 1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1년 빨리 풀어주는 게 이 특별 사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특별 사면은 집행만 면제하는 거지 얘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특별 사면일 때는 누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면은 이 선고율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요건 누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누범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 재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심. 여러분 재심의 개념은 전에 유죄 확정이 있었죠. 이렇게 유죄 확정이 있었는데 재심 청구가 됐습니다. 이 상태는 누범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누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심 청구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누범이 돼요. 근데 이때는 누범이 되는데 재심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판결이 나와서 무죄 확정이 돼버렸다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에서 결론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재심이 안 돼요. 또 그래서 재심이 청구만 됐을 때는 누범이 돼요.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재심이 확정돼 버리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누범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누범은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개념은 요 안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기간 안에 착수만 했으면 요 기간 안에 죄를 저지른 거예요. 기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착수는 이때 됐는데 기수가 이때 됐어도 어쨌든 요 기간 안에 죄를 진 건 맞잖아요. 그래서 착수만 하면 이거는 누범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포괄일죄 같은 경우에 포괄일죄 일부는 요때 1월 달에 훔쳤고 요게 3월 달에 또 훔쳐서 이게 전체가 포괄일죄라고 쳐들어 얘 누범 취급한단 말이에요. 왜 누범이냐? 개초에 착수가 3년 이내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누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3년 이내에 착수만 하면 누범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3년 이내에 죄를 짓고 이제 지금 재판하려고 그래요.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때 뭘 때리려고 할 때? 금고 이상을 때리려고 할 때만 누범 가중을 합니다. 경미한 사건 가지고 누범 가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금고 이상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어야 되고 지금도 금고 이상을 선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선고를 한다는 얘기는 판사가 벌금을 때리려고 할 때는 누범 가중하지 않아요. 적어도 뭘 예상하냐면 금고 이상을 때리려고 할 때 누범 가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고형을 기준한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사기죄를 재판하려고 그래요. 이때 얘가 사기를 저질렀어. 사기를 저질렀는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기죄를 요 기간 안에 사기죄를 졌어도 판사가 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얘를 누범 가중하려면 벌금형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선택했을 때 요 징역을 선택해서 할 때만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범 가중은 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금고 이상을 선고하려고 할 때 요때가 누범 가중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범 가중에서 기억하실 것은 요거예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확정이 되고 집행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집행이 종료돼야지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는 이건 누범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이 집행이 종료됐을 때 이제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누범은 3년 이내의 범죄를 저질렀어야 돼요. 착수만 하면 되지만 3년 이내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할 때 뭘 때리려고 할 때예요? 금고 이상을 선고하려고 할 때만 이게 누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초 개념도 있지만 금고 종료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요걸 기억하세요. 고종 쓰리고 이렇게 보세요. 금고 이상이 종료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져서 선고하려고 할 때 이때 하는 게 누범이에요. 그래서 누범은 고종 쓰리고 이렇게 두세요. 고종이 쓰리고예요. 이때만 누범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누범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특별 사면에 의해서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죄에 대해서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느냐. 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일단은 집행이 종료된 거 똑같아요. 면제된 것도.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이내고 금고 이상이니까 이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있던 금고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누적이 되니까. 근데 특별 사면돼 있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건 살아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사면이 되면 그 전께 없어져 버리지만 특별 사면은 집행만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 금고 이상이 살아 있고 금고 이상 됐고 종료됐고 면제도 종료로 봅니다. 종료됐고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고종 수리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범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한 죄. 자, 여기는 뭐가 문제죠? 우리 누범이 되려면 고종수리고가 돼야 돼요. 집행을 종료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일이잖아요. 그럼 아직 집행이 종료가 안 됐어요. 고종이 안 돼. 종이 안 됩니다. 종이. 그래서 이건 누범 가중할 수가 없다. 예. 누범 가중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디귿번.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 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 기간 경과 후에 행해졌대. 자, 아까 우리 누범은 3년 이내 착수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착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일부 행위가 누범 기간 내에 이미 있었대잖아요. 그럼 이때는 누범 가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법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누범 가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행위만 3년 이내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쉬운 얘기고요. 1번. 누범 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사실과 새로운 범죄 사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고종과 쓰리고는 상관관계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금고 범죄와 뒤에 발생하는 범죄가 아무 관련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앞에도 금고고 뒤에도 금고이기만 하면 돼요. 형이 금고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 돼요. 이것도 설문에 자주 뜨니까 봐두시고. 그다음에 법정형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해도 누범 가중할 수 있다. 자, 아까 고종 3고에서 마지막 고도 금고를 선고할 때만 되는 겁니다. 금고 이상을 선고할 때만 누범 가중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하면 안 돼요? 벌금형을 선택할 때 누범 가중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누범 가중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구성요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로 누범 가중할 수 있느냐. 자, 요건 이런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상습범이라는 거하고 누범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상습범은 행위자가 상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자가 상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을 가중하는 겁니다. 그게 상습범의 특징이에요. 누범은 행위자 문제입니까? 행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금고 이상의 범죄가 있었는데 또 그런 범죄를 다시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행위의 문제예요. 사람의 상습성이 아니라 그런 범죄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행위 때문에 형벌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습은 행위자의 문제고 누범은 행위의 문제다. 서로 다른 거다. 이거예요. 서로 다른 거다.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거 가중하고 이거 가중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걸 두 번 가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가중하고 이거 가중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나올까 싶은데 7급이나 이런 데는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중이나 감경할 때 가중 감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들이 연수원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 판결문 쓰면서 배우는 건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특, 누법, 경작 이 순서대로 가중 감경을 하거든요. 이게 각이 뭐냐면 형법에 있는 각칙에 있는 각칙에서 가중하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상습범 뭐라고 그래요? 상습범 2분의 1 가중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상습범 이쪽에 들어가요. 여기에 의해서 가중을 해요. 이거는 특수교사방도 가중되게 돼 있잖아요. 특수교사방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누범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범 가중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법률상 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법률상 감경이라고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중지미수 감경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 감경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감경하고 요거는 경합범 가중이에요. 경합범 가중.
이건 이제 판사가 마지막으로는 양형을 고려해서는 장량감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판사들은 형을 정할 때 요 순서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상습범 가중하고요. 다시 특수교사 누범 가중 또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까지도 하냐면 경합범 가중 또 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상습범 가중, 누범 가중 같이 할 수 있다. 요것도 나왔고 누범과 경합범 가중 요것도 나왔어요. 설문에 2번 정도 썼던데. 자,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범 가중하고 그다음에 경합범 가중을 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여러분이 글쎄 이 9급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7급이나 뭐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각통, 누법, 경자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습범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로도 기본으로 성격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다는 것도 아시고 그다음에 누범 가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사례를 보시면 자, 첫 번째요. 특별 사면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 사면은 고종 3고에서 얘가 살아 있어요. 일반 사면은 없어지지만 특별한 사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범 가중할 수 있다. 맞는 거고. 자, 금고 이상의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거는 뭐가 문제예요? 요 고종이 안 되는 거예요. 종료가 돼야 되는데 종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범 가중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요거는 있다, 요거는 없다. 자, 디귿번은 행위 전부에 대해서 누범 가중했다. 상습법 중 일부만 누범 기간에 있었다. 상관없다고 그랬죠? 우리 고종 3고에서 종료되고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돼요. 기수까지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뭐만 하면 돼요? 착수만 하면 돼요. 착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행위라도 있게 되면 이건 누범 가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범 가중할 수 있다, 위법이다, X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누범 가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즉 앞에 있는 고종과 뒤에 있는 3고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꼭 상관관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도 금고 이상이고 얘도 금고 이상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있어야 된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법정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을 때, 자, 벌금형을 선택했다. 그럼 벌금형을 선택하더니 벌금형을 선고하자는 거잖아요. 벌금을 선고할 때는 누범 가중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범 가중은 3고예요. 3고. 금고 이상을 선고할 때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금형일 때는 누범 가중 못 합니다. 할 수 있다. 틀린 거고요. 자, 마지막 상습범 가중과 누범 가중은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상습범 가중은 행위자의 상습성 때문에 가중하는 것이고 누범 가중은 범죄예요. 범죄. 그냥 범죄가 기존에 범죄가 있었는데 또 중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의미지 행위자의 상습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습범 가중하고 누범 가중하고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경합범 가중도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합범 가중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다라 마 3개가 틀렸습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수고했습니다.